전자파 시험은 실제 저희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에 모사해서 시험을 하는 환경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보급화가 되면서 이런 전자파 환경이 급격하게 좀 많이 변화됐는데요. 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EMC에 대한 시험도 거기 무선 이동통신 기술 발전에 맞춰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파 내성 시험이 이런 모바일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을 따라서 규격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EMC라는 분야에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EMC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내성 시험은 어떻게 시험을 구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두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전자파 환경이라는 게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서 전자기기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좁아지게 됐습니다. 이 근 10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이런 무선 모바일 기기로부터 이 전자파 내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며 어떻게 시험을 할 건지에 대한 게 가장 크게 변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생활 전자파 환경에 맞는 시험의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솔루션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자세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기기들이 이 전자제품에 가까이 붙었을 때 어떻게 이제 시험을 하는 거를 규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느냐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EMC 관점에서는 불효파를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이런 전자파 노이즈들이 특정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EMC 시험에서는 측정을 안 하는 부분들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이 신호에 대해서는 제외 밴드를 처리를 하고 별도로 측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이 신호들이 파워적인 면을 봤을 때는 불효파는 1마이크로와트 이하로 관리를 하는데 GSM 같은 경우는 최대 2와트 정도의 파워를 맥시멈 파워로 쏠 수가 있습니다. 무선 서비스가 굉장히 높은 파워를 쏘다 보니까 당연히 훨씬 더 높은 파워가 실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준에서는 이런 무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프로텍션을 위해서 별도의 이제 시험 케이스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였던 규격들이 두 가지 규격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희 멀티미디어 기기에 대한 이제 내성 시험에 대한 표준인데요. 시스퍼 35에서는 이때까지 했던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이런 RS 시험에 부가적으로 스팟 테스트라고 해서 무선통신이 사용하는 주파수 1.8기가, 2.6기가, 3.5기가, 5GHz 대역에 3V를 딱 집어서 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실제 모바일 서비스 하는 주파수에 한 번 더 이제 시험을 하자라는 개념 정도로만 1차적으로 이제 구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가장 발빠르게 개정했던 규격이 IEC 60601-1-2라는 규격인데 이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표준입니다. 이런 상용 제품 중에서도 의료기기 쪽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이제 EMC 표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기기 쪽은 이제 스팟 테스트라고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주파수를 다음과 같이 모바일 서비스에 따라서 주파수 대역을 정의를 하고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 이 모바일 서비스가 낼 수 있는 맥시멈 파워와 디스턴스, 거리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모바일 서비스가 1.8W를 쏘는데 30cm 떨어진 거리에 이 모바일 서비스를 발생시키는 기기가 있다라고 하면 테스트하고 있는 이 제품의 최대 27V/m까지 전개 강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35 같은 경우는 이제 3V/m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 거리에 따라서 실제 시험하는 레벨보다는 훨씬 더 큰 파워가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격 표준을 보게 되면 최대 28V/m에서부터 9V/m까지 좀 서비스에 따라 최대 28V/m까지 의료기기 쪽에서는 시험을 필요로 합니다. 자동차 쪽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표준이 있는데 이제 ISO 12452-9번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ISO 표준에서는 이 규격은 이제 포터블 트랜스미터가 이제 근접했을 때에 대한 영향을 보는 시험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커머셜 제품과 자동차 쪽 규격과는 다른 점은 커머셜 제품은 시료의 입장에서 얼마의 전개 강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해서 시험 레벨로 결정이 되는 반면에 자동차 쪽 표준에서는 시험하는 방사를 하기 위한 안테나에 모바일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파워를 안테나 기준으로 해서 파워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접장에 대한 시험이다 보니까 3m 떨어진 거리에서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방사하는 안테나를 실제 환경과 모사해서 시료에 가까이 붙여서 규격상으로는 5cm 앞에 안테나를 대고 시험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근접장이죠. 다만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근접장에 대해서 시험을 하다 보니까 안테나가 커버하는 비밀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실제로 전개가 형성되는 구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시료가 지금처럼 이제 덩치가 크다 그러면 시험을 영역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옮겨가면서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던 상용 제품에 대한 4-3 표준들은 3m 떨어진 거리에서 일정 영역 안은 균일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가로 1.5m, 세로 1.5m의 영역의 균일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료가 이 영역 안에 다 들어온다라고 하면 시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이 한 번만 시험을 하면 되는데 편파에 따라서 2번이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근접장이긴 하지만 균일장 형성되는 영역이 굉장히 협소한 대형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테나 위치를 옮겨가면서 시험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스윕 메소드라고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눠서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안테나를 컨티뉴하게 이제 이동하면서 시험하는 기법도 현재 제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시 커머셜 파트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진정한 이 근접 장에 대한 시험을 하기 위해서 IEC 61000-4-39가 새롭게 에디션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접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시험은 기존에 하던 이제 IEC 61000-4-3 일반적인 RS 시험과 대체하기 위한 시험은 아니고 이제 부가적인 이제 시험이다라는 것도 같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접장에 대한 이제 정의는 26메가 이상부터는 20cm 이하의 거리에서 운용되는 디바이스 일반적으로, 그리고 26메가 이하에 대해서는 50cm 이하에서 운용이 되는 제품일 경우에는 이 해당 규격에 따라서 시험을 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에디션 1이다 보니까 뭔가 완벽한 시험 표준이라기보다는 가도기적인 표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규격에 의해서 9kHz부터 6GHz까지의 이제 시험 주파수를 정의를 하기는 하지만 26메가부터 380MHz 대역은 아직까지 고려 중인 사항이고 시험 기법에 대해서는 에디션 1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의 대역은 마그네틱 필드 쪽에 대한 내성 시험과 일렉트릭 필드 쪽에 대한 내성 시험에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9km부터 150km까지 이제 120mm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방법, 100mm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주파수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접장에 대한 시험은 또 뒤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밀리터리 쪽 시험 분야와 자동차 쪽 시험 분야에서는 또 생소한 시험 기법은 또 아니거든요. 이미 15Hz 또는 DC부터 150kHz까지는 밀리터리와 자동차 쪽에서 이미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험 기법은 밀리터리 쪽과 자동차 쪽의 표준을 그대로 따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150km 이상부터는 여기서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4-39에서 추가적으로 제시가 된 이제 시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0km 이상부터는. 그리고 380메가 이상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포터블 트랜스미터 규격이 있긴 하지만 전혀 새로운 기법으로 해서 이 규격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표준이 에디션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실제로 이 표준을 또 가장 빠르게 가지고 왔던 규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죠. IEC 60601-1-2. 이 표준은 의료기기 쪽 표준이기 때문에 이 해당 규격을 반영해서 새로운 요구 조건들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아직 이제 이 필드 쪽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그네틱 필드 쪽만 가지고 와서 규격으로 만들었고요. 여기에서도 마그네틱 필드의 이제 무선 통신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RFID나 NFC 이제 무선 충전 기술이 이제 WPT 같은 표준들이 사용하는 딱 주파수가 있죠. 그래서 그 주파수에 대해서 해당 시험 레벨로 시험을 하게끔 규격적으로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39는 굉장히 좀 나온 지는 되긴 했지만 이제 새로운 규격이고 실제로 의료기기 쪽에 바로 반영을 해서 시험 표준이 현재 만들어져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 입장과 밀리터리 입장에서는 이런 근접장에 대한 시험이 유별나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동차 환경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작은 공간, 금속 프레임 안에 굉장히 다양한 수천 수만 개의 전자 부품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배터리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 전자기기들이 동작을 할 때 각 전자기기들의 노이즈를 발생을 시킬 거고 이미 근접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접장에 대한 성능 확보는 필연적으로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험들은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 마그네틱 필드 쪽은 엔진 돌 때나 그럴 때 무조건 마그네틱 자기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시험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스튜디오 공간 안에도 굉장히 많은 전자기기들이 있는데 이런 전자기기들이 실제 제가 내성 시험 하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수직으로 편파가 일정하게 레벨이 일정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수평으로 나와서 이렇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대각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자파가 나가서 이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옆에 반사체가 있다라고 하면 전자파 굴절에 의해서 이제 주파수가 좀 옮겨갈 수도 있고 가변적일 수도 있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변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환경에서는 제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전자파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파형이 스펙트럼이 변화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 RS 시험할 때 이 PM 변조가 실제 광대역성 이제 노이즈를 증가했을 때랑 이제 시료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동일하게 이제 영향을 끼칠 거냐라는 의문점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ISO 12452-9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M 신호 아날로그 변조를 이용해서 시험을 하기는 하지만 대안법으로 이제 20메가 광대역 대역폭의 신호를 쏘는 것도 이제 옵셔널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규격의 경우에도 RS 시험을 CW로 하기는 하지만 특정 주파수 대역, 모바일 서비스 주파수 대역은 OFDM이라는 광대역 이제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이용해서 최대 160MHz까지 광대역성 신호를 만들어서 쏘게끔 대안법으로 하는 것들도 규격적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커머셜 쪽 국제 표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제 규격이 드래프트 버전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IEC 61000-4-41이라는 표준이 현재 개발 중으로 있고 아직은 이제 오피셜하게 런칭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